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영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컬처 매거진 시간입니다. 조원희 영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스튜디오에 오늘 좀 신경을 써봤는데 분위기 좋네요. 네, 자,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우주를 공간으로 한 영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마션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 마션이라면은 우리말로는 화성인이 네. 되겠는데 화성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. 네. 지구인이 어쩌다 보니 졸지에 화성에 홀로 남게 돼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개봉을 한 건데 네. 벌써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일단 예매율 최근 흥행작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. 네. 암살이 첫 주에 예매율이 45.3%였고요. 네. 베테랑이 25.5%, 그런데 마션은 무려 51% 차지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높은 거네요. 그만큼 이렇게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최근에 그 우주를 네. 주제로 한 영화가 좀 있었어요. 그렇죠. 뭐 인터스텔라도 있었고 그래비티도 있었는데 이거와 좀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미국에서는 네. 인터스텔라와 이 그래비티의 첫 주 스코어를 뛰어넘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다음에 해외 평점이 지금 9.2점입니다. 이 9.2점이라는 평점은 굉장히 경이적인 점수다라고 볼 수가 네.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스텔라가 1000만 영화입니다. 네. 이 인구로 따져봤을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 관객들이 인터스텔라를 훨씬 더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과연 인터스텔라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, 우리나라에서 깰 수 있을지는 약간 좀 미지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네. 그래비티 때하고는 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어떤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영화 마션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가장 사실적인 SF 영화다. 그렇죠. 이건데 네. 과거 그 SF 영화는 조금 허무맹랑한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가 봐요. 네, 이 영화는 그냥 화성에 안 가봐도 가본 것처럼 만들어주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네. 있겠는데요. 물론 그 극적으로 과장된 부분들은 있습니다. 뭐 화성의 모래 폭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화의 진행을 위해서 살짝 좀 과장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네. 좀 사실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과학적인 고증도 뭐 완벽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네, 이 주인공, 이 영화가 원래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. 이 소설가가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. 네. 앤디 위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심풀이로 블로그에 쓰던 이 소설을 원작으로 바탕하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그냥 심심풀이 소설이 아니라 그냥 공상을 풀어놓은 과학 소설이 아니라 이 나사 소속 우주 과학자들의 그런 어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 영화를 보셨잖아요. 네. 그 영화 속에서 이 화성에서 주인공이 감자를 재배하는 그런 네.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가능하다면서요? 그렇죠. 뭐 최근에 인터스텔라에는 옥수수를 실제로 재배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세트에서 이 영화에서는 세트에 진짜 감자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. 오. 저도 뭐 영화 찍으면서 미나리라도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네. 정도인데 죽음의 땅이죠. 화성에서 과연 감자를 재배하는 게 가능한가? 실제로 나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네.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금 하늘에 떠 있잖아요. 네. 여기서는 매지라고 불리는 이 재배 시스템이 지금 많이 돼 있어서요. 거기서 상추를 재배해서 직접 우주인들이 먹는 모습을 생중계해서 화제가 되게 됐었죠. 네. 자, 최근에 뭐 화성에 물이 흐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. 뭐 이 마션이 좀 더 흥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화성의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이라는 이 탐사 로봇들이 실제로 이 화성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전송을 하고 있는데 네. 이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이 보낸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영화에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로케이션 매니저로 이 두 로봇을 크레딧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전 포인트 두 번째 힐링 무비입니다. 네. SF 영화와 힐링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, 어떤 연관이 있나요? 네. 보통 SF 영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관객들이 우주에서 싸우는 영화를 그렇죠.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영화는 우주에서 싸우긴 싸우는데 무엇과 싸우느냐 하면은 생존하기 위한 환경과의 싸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큰 그런 어떤 힐링이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
이 주인공은 정말 극한 상황. 네. 하나의 행성에 인간이라고는 자기 혼자 있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네. 결코 이 사람은 용기와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영화들 흥행했던 이 인터스텔라라든지 그래비티에는 조금 이 영화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유머입니다. 그렇죠.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모든 상황에 긍정하는 그런 긍정의 힘이 돋보이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네, 뭐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네. 짚은 것이다 이런 평도 있던데요. 그렇죠.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.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겨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.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주인공 맷 데이먼이 영화의 상황들을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마션을 보면서 스콧 감독이 그동안 조금 거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스케일도 엄청나게 크고 좀 네. 남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 마션을 통해서는 그 스콧 감독표의 SF 영화를 기대한 사람들은 좀 실망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를 자세히 안 본 분들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일단 리들리 스콧 하면 생각나는 영화 글라디에이터, 네. 블랙호크 다운, 그다음에 뭐 최근에 프로메테우스 같이 이렇게 좀 험악한 영화들을 네.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에일리언 같은 여성 전사의 이야기도 있었고요. 델마 루이스 같은 여성 영화도 있었습니다. 네. 굉장히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이번에도 그런 어떤 대작의 스케일과 그다음에 감동과 거기에 진지함까지 갖춘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아주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자, 세 번째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지의 세계 화성. 뭐 화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림은 일단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까지 네. 화성이 등장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. 네. SF 영화인 왓치맨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미션 투 마스라든지 뭐 화성의 유령들 네. 이렇게 화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마션은 이 화성의 그런 어떤 비주얼을 일신한 영화다. 네.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비티가 우주 공간을 새롭게 관객들한테 전달을 했듯이 이번에는 이 화성이라는 공간을 아주 새롭게 관객들한테 제시하는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 화성으로 묘사된 장소가 그래픽이 아니라고요? 네, 그렇죠. 이게 요르단에 있는 와디럼이라는 곳이라고 해요. 근데 네. 이 와디럼은 이 무인 로봇 큐리오시티가 보낸 사진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냈는데요. 나사에서 역시 화성의 실제 공간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와디럼은 재미있게도 2000년작인 레드 플래닛이라는 영화에도 등장을 했는데 이 영화 역시 네. 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. 이게 지금 사진인데 여기가 그렇죠. 그 요르단의 와디럼. 네. 진짜 화성처럼 생겼네요. 네, 우리가 화성 안 가봤는데 화성이 저럴 그렇죠.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. 네. 자, 마션 별점은 몇 개나 주실 건가요? 별점 5개 만점에 4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후한 별점을 주셨습니다. 자, 아무리 뭐 대작이라도 SF 영화가 싫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영화도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이번 주 개봉작 중에 또 성난 변호사 네.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. 이선균 주연의 영화입니다. 네. 이 100% 승소율을 자랑하던 변호사가 이번에도 무죄 판결로 승소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네.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을 다루고 있는데요. 뭐 이선균 하면은 떠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조금 이렇게 짜증 섞인 네. 버럭. 버럭 연기 네. 잘하죠. 버럭 연기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네. 자, 성남 변호사는 평점을 몇 네. 개나 주실 별 건가요? 5개 만점에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영화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